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교과서 48쪽에 있는 정약용의 한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정약용 하면 되게 유명한 분이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정치 쪽에서는 사실은 이분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배 생활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으셨지만 학문적으로는 굉장한 성취를 이루셨죠. 그 유배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여러분 목민심서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한시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도 이분의 한시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배울 이 보리타작 노래 이 작품 여러분 공부하면서 한번 정약용 이분의 어떤 실학적인 그런 사상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제목부터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여기 우리 한문으로는 타맥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자는 우리가 왜 뭔가 타격을 한다 할 때 이 칠 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맥자는요. 보리 맥자고요. 결국은 보리를 친다라는 얘기니까 보리 타작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행은 여러분들 그 한시의 한 형식으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한시의 한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탐액행이란 말보다는 요즘은 보리타작 노래 이렇게 더 많이 들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문입니다. 한시로 돼 있는 시인데 뭐 우리가 굳이 지금 한문을 알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풀이된 글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 정리 한번 보세요.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정약용 이분의 생애가 한 18세기 중반서부터 19세기 초반에 이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맘때 나온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성찰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주제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농민들이 지내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 독자들로도 하여금 스스로 좀 반성하고 돌이키게끔 같이 하겠죠. 그죠? 자, 특징. 좀 이따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다. 보통 우리가 한시를 보면 이런 식의 시상 전개 방식을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주로 사실 위주로 어,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쭉 쓰고요. 뒷부분에는 그 화자의 정서들을 어떤 의견들을 쭉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짧은 글의 보리타작 노래라는 한시인데요. 자, 이제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시의 상황은 화자가 길을 가다가 농민들이 막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문득 관찰하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도리깨라는 농기구가 있거든요.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걸로 막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쫙 있으면 탁탁 치는 거죠. 그럼 뭐 이 땅바닥에 대고 치니까 이 멍석에 이렇게 깔아놓고 쳐도 먼지 엄청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그 알곡과 껍질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테니까 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뭐 엄청날 겁니다. 이 주변이 자욱하게 먼지로 이 그냥 그 아주 그 나달 날리는 걸로 막 엉망이 될 텐데 막 날은 뜨겁죠. 그리고 일은 힘들죠. 막 땀도 뻘뻘뻘뻘 나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니까 갖다 한번 써줄까요? 어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농민들의 모습이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막 일을 하더란 얘기죠.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되게 고통스럽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은데 그렇게 흥에 겨워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다가 이 화자가 아하, 이거 참 산다는 것이 어떤 행복을 느끼고 정말 즐겁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뭐 벼슬자리 어떤 신분적인 이런 거에 우위에 섰다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군. 이런 어떤 성찰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양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보면. 그죠? 보통은, 아유, 저런 천한 것들.
나처럼 이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벼슬자리 이렇게 오르고 양반의 삶이 정말 행복하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교과서에 보면 다른 작품과 이렇게 비교해 놓는 내용이 학습 활동에 나오는데 이 정약용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지원 이런 실학자들의 그, 그 작품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이 화자가 그러니까 결국 작자의 생각이 나오는 이 화자죠. 이 화자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보리타장 마당입니다.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요기할 거리를 이렇게 갖다 놨네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막걸리 마시지는 않았지만 본 적은 있죠? 아주 그냥 지금 막 갓걸러 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그런 막걸리. 보통은 이 그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막걸리 또는 여기 나오는 이 보리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그 화려하고 값지고 좋은 음식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 우리 농민들의 그런 음식들인데 여기서는 그 막걸리 보리밥조차도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현장감 있게 또는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뽀얀 막걸리와 큰 사발에 밥이 그냥 이렇게 담겨 있는 거지 지금. 어,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루세. 이게 실제로 따지면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과장이죠, 그죠? 밥을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만큼 밥을 잔뜩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술도 한 잔 이렇게 받아놓고, 이제 일하면서 출출할 때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농민들의 소박한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적 묘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를? 농민들의 모습을, 그죠? 예. 농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기를 하고 났더니 밥 먹자마자 도리끼를 잡고 이건 농기구에 타작하는 농기구입니다. 예. 자, 이걸 잡고 마당에 나서니 뭐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쉬지도 않죠. 나가자마자 도리깨질을 그냥 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검게 탄 두어깨 뭐 이제 더우니까 우통도 벗어놓고 막 일을 했겠죠, 그죠?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땀 흘리고 있는 거죠. 막 일하다 보니까, 그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을 꾸준히 날마다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는 그런 생활상이니까 그런 건강한 어?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햇빛보다 반짝이네. 옹해야 소리를 내서 발맞춰 두드리니. 여기 옹해야는 보리타자 갈 때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좀 흥겹게 또는 그리고 힘을 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일종의 노동요죠, 그죠? 자, 그래서 옹해야 하면서 발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타자. 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이게 청각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고 있는데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막 사방에 막 볼이 나달이 그냥 쫙 이렇게 막 퍼지고 이렇게 자국할 정도로 농민들이 지금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진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하다가 점점 지치고 힘겨울 텐데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농민들의 흥이 고조가 되고요. 도리깨질도 더 열심히 막 하나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면 보이는 것이 자 보이는이 그랬는데 보이는 것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그러니까 지붕까지 보리티끌이 휘날릴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아주 그냥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화자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농민들이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노동하는 모습을 지금 쭉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요까지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죠. 아, 농민들이 뭔가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일하고 있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내용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어, 다시 새로 쓸게.
시각적인 이미지로도 묘사를 잘하고 있고, 여기 보면 청각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그죠? 감각적인 이미지로 어떤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농민들의 타작마당이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그렇게 생동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화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농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보리타작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들은 몸이 힘들다고 마음도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군.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평안함이라는 게 몸이 놓여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좌우되지가 않는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금 농민들 몸은 굉장히 고된데,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은 흥겨워할까? 그죠? 결국 마음이 몸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군. 결국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결국 지금 이 화자는 이 그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실학자로서 어떤 마인드입니다. 아, 뭐 이렇게 저런 일은 당연히 쟤네들이 해야지. 막 이렇게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실학자적인 마인드로 어, 정말 저 사람들 행복하게 어떤 뭐 신분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군. 이렇게 여기는 거죠. 자,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해서 잘 파악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 결국 마음이 몸의 상황에 어떻게 좌우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 내가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곳에서 좋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선으로서의 삶. 우리 관동별국 보면 그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죠? 신선처럼 이렇게 아주 느긋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을 꿈꿔야지. 낙원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막 이랬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가만히 보니까 낙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낙원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네. 저렇게 이렇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마음이 그만큼 즐겁고 평안한 그런 마음 상태 아닌가? 그럼 마음이 그러면 그게 바로 낙원이지. 뭐 다른 게 낙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화자는 무슨 얘기합니까? 아,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러니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 말고 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나곤에서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난 못 살았어. 저 농민들보다도 못해.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하러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벼슬길에 헤매고 있는단 말인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 나는 정말 헛되게 벼슬길을 쫓아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하고, 지금 이제 자기,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헤메디오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헤메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헤메디오 이렇게 쓴 거 보면, 나름대로 자기 삶을 난 이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벼슬길만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 벼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
이렇게 반성도 하지만 이렇게 헤맬 필요 없잖아? 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어 하고 이제부터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벼슬길에 연연했었는데 저 농민들의 삶을 보고 나도 깨달았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육차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이제 다짐하고 애쓸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죠. 예, 요런 짧은 시입니다. 어,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잡힙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막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죠, 그죠? 자, 그걸 보면서 화자가 아, 나는 뭐하러 이렇게 벼슬길 헤맨단 말인가 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말 없죠. 굉장히 일상적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실제로 그걸 보는 것처럼 현장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앞부분 어땠습니까? 쭉 보니까 아, 저 사람들 정말 이렇게 밥 먹자마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네. 노래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저렇게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 저 사람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군 하고 성경 후정의 방식으로 쭉 써져 있는 그런 글이죠. 어,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개죠.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리고는 깨닫게 되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는 성찰한다는 그런 식입니다. 결국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이 뭡니까? 그게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하겠지. 자,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 하나 적어둘까요, 이거? 결국 이 낙원은, 몸은 좀 힘들 수 있겠죠. 몸은 힘들더라도, 아이고, 마음의 자유가 있는 삶.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죠. 자, 뭐 덧붙여서 아까 우리 했던 육체와 정신이, 그죠? 조화로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에 있는 삶이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식구들 잘 좀 파악하고요. 농민들의 소박한 삶을 시각적으로 잘 드러냈죠. 건강한 모습들을 역시 시각적으로 잘 나타냈고요. 청각적 이미지 활용해가지고 옹이한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노동한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서 화자가 성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시어가 서로 대칭을 이루죠.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반성해야 돼.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낙원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군. 이렇게 보는 그런 짧은 한시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